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박원정 의원님이 아주 핵을 짚은 것 같아요.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다 봤어? 말로는 뭐 다 봤다고 하면 우리가 다 입증할 봤다고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죠? 다 봤다고 했단 네. 말이죠. 말로는 다 봤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쪽지 갖다 줬는데 이게 전자문서화 돼가지고 전자문서로 왜냐면은 출력해서 68,000페이지 곱하기 12명 하면 입안 가득 차요. 입안 전체 다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이게 큰 실수한 거예요. 로그 기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있어야죠. 저희가 서면으로 벌써 요청했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이거 저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없으면 기록 그 거짓말한 것이 거짓말이죠. 되고 그러면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이어서 이 재판 판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대선에서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법부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은 것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1년에 벌어진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조금 옛날 일이긴 하지만 소부에 회부하자마자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끌어가는 거는 이것도 사상 최초잖아요. 거의 최초일 겁니다. 네. 아마 보수 쪽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상 최초고. 네. 그리고 나서 9일 만에. 예. 그 9일이 아니고 24일 날 합의를 하면서 의견을 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4일 날 끝난 거예요. 24일까지 기록을 봤어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별로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의견을 내야 합의가 되고 선고 기일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9일이 아니에요. 24일 날 이틀이에요. 그러면 24일 날 심리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가 두 번째 날이 끝났으니까. 24일 날이죠. 예. 그럼 48시간 만이죠. 그렇죠. 9일이 아니라. 네, 이틀로 9일이 봐야 아니에요. 됩니다. 그 후에는 그냥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이틀인데 첫날은 그 선관위원장이 노태학 대법관 어. 회피 결정을 해서 그날은 심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대법 일정도 보니까 소부에 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이걸 다 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동의 기록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검사할 때도. 네. 그러니까 로그 기록 지금 요청하셨으니까 로그 기록을 통해서 몇 번 접속을 했는지 한 번 접속했을 때 몇 분부터 몇 있는지. 분을 봤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을 다 봤다 하더라도 논의하고 성찰하고 찾아보고 그렇죠. 이런 기간이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대법관으로서 그렇죠. 유죄 무죄. 그것도 안 했다는 거고. 그거를 할 기간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 정해놓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을 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소부 심사를 건너뛰자.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판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파기환송심이 재상고돼서 올라왔을 때도 빨리 끝낼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기획된 의도가 그렇죠. 있었다고 봐요. 예. 지금 고법이 하는 것도 대법이 한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집달간 송달이라는 것 자체를 예. 보통 판사들조차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피고인이 도망 다닐 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일반적인 절차부터 먼저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바로 작정한 건너뛰고 거예요. 이 방법을 썼다는 것 자체가 고도의 어떤 의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달간 그 송달 촉달이라는 것 자체 제도를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니 있다 하더라도 바로 쓰지 않죠. 그렇죠. 통상적인 절차를 쓰죠. 우편을 보내고 예. 우편이 안 가면 그때 사람을 직접 보내는 거거든요. 법안에서. 그렇죠. 법원에서 집행관이 압수할 때 가는 집행관처럼 그 집행관이 네. 가가지고 네. 직접 주라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는데 그래서 했어. 그래서 저희 의원들 중에 한 명은 집달간에 송달 촉탁한 걸 보고 법원 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고 있다. 법원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 법원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기일도 그날 당일날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사천리로. 그래서 그 전화 받았던 의원은 아예 설마라고 생각했다가 이
고등법원의 행태를 보고 야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부인의 전화까지 받았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이제 법학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이 법학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진짜 작정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작정을 했다면 여기까지 작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금요일 날 사실 박원준 의원이랑 다 했던 얘기인데 20일 플러스 7일 7일이라고 하는 상고기간과 항소 이유수 20일은 법에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법학자 그분의 이야기는 7일은 피고인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20일은 대법이 주어야 하는 건데 대법이 아니 이거 우리 앞에 거 다 읽어봤어. 예.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그것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판단도 대법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그럼 20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일리 있는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법사위 금요일 법사위에 박균택 의원이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법원 행정처장은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쿠데타라는 것은 원래 과감하고 그렇죠. 규정을 다 파괴하고 하는 것일 수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법관이 자신의 탄핵, 파면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27일. 하지만 네, 할 경우를 어기는 대비해야 되는 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적어도 고법의 유죄 판결과 그 확정을 감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거기까지 그런 가- 생각은 들어갈 드는 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5명의 보충 의견에 보면 엘고와 부시 간의 사례를 들어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례거든요. 이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예상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던데 하나는 적어도 이 5명은 뭔가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례라도 들어가면 자기네들의 고충을 토로한 것 같다. 외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 또 하나는 이 엉터리 사례까지 드는 거 봐서는 하려고 그러는 진짜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 그 하려고 사안이 한다. 뭐냐면 결국 네. 그 대통령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사안이 그거잖아요. 사법이 대통령을 결정한 사례거든요. 나중에 그 연방 대법원에 있었던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결정했던 건 잘못했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번에 사례를 든 건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례를 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일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일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 나와서 이게 불변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분조차도 뒤에서는 이게 지켜는 져야 될 텐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네. 저도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뒤에서는 내가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자기가 대법원장이 아니잖아. 아니 대법관은 맞는데 대법원장이 아니잖아. 예, 대법원장도 아니고 사건에 개입을 못 해요. 지금 그렇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장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네. 더군다나 일반 행정에 대한 원칙을 말한 거잖아요. 네. 그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판사 3,200명을 이끌고 대선판에 뛰어든 거예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2,300명 데리고 그 검찰 정치에 뛰어든 것처럼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 조희대 간의 싸움이 됐고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 최대한 이 수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6월 3일 전까지. 저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의원이 아까 사실 전화 연결됐는데 이게 전화 연결이라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저 요 얘기는 들으셨죠? 네. 예, 7일하고 20일은 지켜질 거라고들 지난주까지는 다들 전망했는데 그 20일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고요. 그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고심에서의 상고 이유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네.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그 범위 내에서만 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건에 가지고 오면
이미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질 내용들은 우리가 기록이 대법원에 이제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되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진 거 쭉 보니 결국 상고 이유서는 이 범위 안에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다 보더라도 뭐 없네 라고 선 판단을 하고 20일 안 기다릴 수 있겠다. 왜 이렇게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상고 이유서랑 답변서만 딱 제출받고 바로 선고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정도 사건은 그 이후에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또 실제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방어권 보장 안 하고 그냥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와 대법원 판결과 이런 거를 끌어와 가지고 그냥 방어권 보장 없이 바로 상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뭐냐면 선고기일 지정을 안 해요, 사전에. 상고 기각 판결은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서 통지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냥 상고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법원의 이 판결 구조는 언제 합니다라고 미리 고지라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은 20일 기다려주지 않고 언제 결정나지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고일 지정하지 않고 그냥 기각 결정을 내버린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머나. 그러니까 그거는 상고기각 판결과 상고기각 결정이 구분이 되고요. 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 이유가 명백하게 안 된다라고 보여질 때 상고기각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 이유서가 제출돼서 그 상고 이유서의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원칙이고 법 규정인데 어차피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진 내용들 쭉 보아하니 뭘 내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상고 이유서가 나올 텐데 뻔하니 이것은 그냥 상고기각 결정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상고 이유서를 준비하는 와중에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를 20일이라고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 확정됐어 하고 어느 날 선언해버리는 거죠, 대법이. 네. 그러면 후보가 날아가는 겁니다. 민주당에. 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민주진영에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한덕수 남는 거예요. 김문수나. 그래서 지금 대응의 가장 최대 관건은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견이 다들 없으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전략을 공개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 강구에 들어가 계신 거죠, 지금. 네, 그럼요. 예. 야, 이거 굉장히 촘촘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법기술자라 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 조희대 간의 법적 싸움, 법기술, 아까 법적인 수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수싸움입니다. 근데 법률위원장이시니까 민주당에 이용우 의원이 보시기에 승산은 민주당에 있는 겁니까?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 모든 가능성을 다 틀어막을 것이다. 네. 이거야말로 사법 구태타 아닙니까? 우리가 비유로 사법 구태타를 얘기했는데 쿠데타 맞죠? 이거는 구태타지. 자기들이 대통령 결정하겠다는 거죠. 지금 몇 명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진짜 쿠데타적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거고 다만 아까 김병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막아낼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역풍 얘기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던데 후보가 없는데 역풍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저희가 막고 막아낼 수 있다. 역풍이라는 건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나 이쪽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법적으로 했고 그 법적인 권한이 내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이 내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입법부의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하든 그건 우리 권한이야. 그럼 우리도 우리 권한 쓸게라고 얘기를 갖다 맞아요. 하고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래야 저쪽에서 피곤해지는 거지. 그리고 저 긴장하고 저쪽에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저쪽은 막 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뭐 총칼로 막 들이대고 있는데 우리는 저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이 힘들다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되겠어요? 아니 근데 정보기관에 계시는데 좀 이 동향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정보들이 막 혼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2일 날 쿠데타 얘기를 했으면은 전부 다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막 진짜로 막.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의 판단은 어떤 것도 일어난다는 전제를 그럴 리 없다는 전제를 빼버리면 네. 이거 망합니다. 그럴 리 있다는 걸 갖다가 전제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거꾸로 말씀하시면서 해서 알아들었어요. 네, 아까 6월 3일 이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 6월 3일 날 있으면 6월 3일 날 없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6월 3일 날 이전에 있으면 어떡하든지를 시도가 그렇죠. 판단을 갖다 시도가 저는 그걸 해야 시도는 되는 있을 거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지금 파기환송심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파기환송심이 없을 것이다. 막았다는 얘기죠. 예. 이용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막을 수 있고요. 예. 아마 얘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은 예. 이 후보자의 신분보장이라는 조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개표 종료할 때까지는 그 체포 구속이 불가능해요. 체포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 우려는 혹시 고법에서 법정 구속해버릴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 조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대통령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에 대해서도 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후보 선거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주권 행사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받아놓은 거거든요. 이 취지가.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대법 선고가 저는 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 졸속 재판 기록 안 봤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대법 선고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대법원에서 배포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기록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기록 검토했다고 나와요. 이게 잘못됐다. 그런데 법원 조직법상 심판권, 즉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배당을 받은 그 재판부 법관만 심판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권을 행사해 나간 거거든요.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자체도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네, 절차적 위법이 있죠. 절차 위법이 그렇다면, 가득하고. 근데 밀어붙였고 고법도 그 속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속도로 가자면 아마도 20일 없이 7일만 주고 그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날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 민주당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막겠다는 거죠 지금 의지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그 피고인의 출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11조에 그 뭐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은 입법 취지가 뭐냐 하면 선거에 재판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재판이 어떤 재판이든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5개나 잡았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출정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하시고 기일 취소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적법한 요구예요. 그건 헌법상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일로 잡힌 고법 그거를 연기 신청을 지금 할 텐데 그거를 안 받아준다면 그건 법상 인정된 권한이에요. 네. 그것은 그렇기 그걸 안 때문에 받아준다면은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은 2심 그 재판부에서 고법에서 그날 어떤 브리핑을 했냐 하면은 재판이 지연될 것 같으면은 뭐 변론은 빨리 종결하고 그날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 네,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고법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하겠다. 의지를 보여준 건데 사실은 지금 법원
법원이 이 선거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그 대통령 후보가 출석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부분 재판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설인데 지금 이제 그 고법이 기일 변경 신청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다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어차피 지금 다 꼼수니까 무죄를 선고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그 7일을 없애버리고 대법원으로 바로 넘겨가지고 바로 선고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용호 위원장님? 예, 그 파기환송심은 그 기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기속력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한 그 유죄 내라고 범위 한 건데. 내에서만 예.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측에서 새로운 그 증거 제출과 사실관계 주장들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런 바탕 하에서 무죄 주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기환송심에서 받아들이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죠. 이건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인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은데 지금은 가능성 낮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고법 판사가 무죄를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법으로 법 이론으로 가능한 건 다 일어난다고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하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신 걸 봤는데 지금 매일 지금 불러다가 그러니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당장. 할 건지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고 불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네. 손을 떼라고 그 계속 묻고 그래야 자료를 되나 요청하고 매일매일 법사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사위원장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이시잖아. 그리고 예. 지금 나오신 분들도 매일매일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저 방송에. 네, 이용우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 분은 여기서 아니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내일 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